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상담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키워드를 하나 선정했는데요. 그것은 교통사고 후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이 SNS 시대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도 없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부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은 진단서를 발급하는 시점, 발급할 때 주의사항, 최초 진단서와 추가 진단서의 차이점, 또 진단서의 내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등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좋다, 아니다, 이때쯤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어떤 시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적절한 시점인지 판단을 해본다면 사고 시점이죠. 즉 사고일로부터 병원 치료 기간이 7일에서 약 한 10일쯤 지나는 이런 시점이 그래도 적절한 타이밍이 될 듯 보여집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발급을 하는 겁니다. 환자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의사가 발급하지는 않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해서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치료만 하고 진단서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종종 제가 봤습니다. 이런 피해자를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진단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서류는 진단서에 나와 있는 환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환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지 어느 시점에는 진단서 발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서는 보험회사에도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경찰서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 법률회사에 상담이 진행될 때도 필요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 담당이 전화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동의 서류에는 여러 가지, 즉 환자의 진료 기록 등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문구도 들어있는 문자가 오게 되면 피해자가 동의해 주는데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는 발급받은 진단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진단서에는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피해자는 병원에 오늘 입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밥 먹자마자 진단서 발급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급한 요청인 것이죠. 물론 경찰서 사고 신고가 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천히 제출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 줄 때 처음에는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도 해보면서 그 다음날에는 병원에서 회진을 하면서 환자를 촉진도 좀 해보면서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도 너무 늦지도 아닌 사고 후 약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매우 객관적인 타이밍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경상 환자입니다. 진단 2, 3주 정도의 환자인데요. 골절이 없는 환자겠죠. 이런 환자가 입원 치료하면서 일주일에서 2주일 후에 정밀검사 스케줄이 계획되어 있다면 진단서를 미리 받지 마시고 정밀검사를 촬영한 후에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그동안에 치료한 병명과 정밀검사를 해서 새로 발견된 병명이 다 같이 진단서의 병명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진단서 2번 발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단서 발급 비용이 2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보험회사가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내가 환자라는 확인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 비용은 병원에서도 비급여이고 환자 개인이 지급하고 소모되는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발급이 되면 발급되는 순간 차분히 서류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주민번호 잘 확인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진단병명과 진단주수입니다. 진단주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단병명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정밀검사 후에 발급되는 진단서는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밀검사 후에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는데 병명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또 정밀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나왔는데 진단서에 병명이 없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서 진단서에 병명이 들어가게끔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진단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추가로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최초 진단서가 아닌 이미 발급이 되었는데 추가적인 병명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의사가 추가 진단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늑골골절이 되어서 진단 5주를 발급받았는데 치료가 더 길어져서 3주 진단이 추가로 나왔다면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나오게 되는 추가 진단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늑골골절로 진단 5주가 발급되었는데 치료 중에 있었는데 무릎이 심하게 아프게 되었고 그래서 무릎에 대한 MRI죠. 정밀검사를 해서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그런 진단이 8주를 받았다면 이런 추가 진단은 모든 상황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진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진단이 5주와 8주 이렇게 두 장의 진단이 나왔다면 이 환자의 최종 진단의 합은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5주 진단 플러스 8주 진단 해서 13주 진단일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진단서에서 더 큰 진단 8주 이 환자의 최종 진단 주수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급되는 진단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고 보시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병원 의사를 상대해야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 정도라도 알고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